그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어제 사실상 홍대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선 출마 선언 사실상 했어요. 아우 하라 그래요. 나는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김문수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은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경선이고 뭐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 김문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네.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봐가지고 중간에 뭐 해주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쭉 가죠. 이준석 쭉 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나오고 누구야 여기 김문수 나오고 네. 오세훈 나오고 홍준표 나오고 한동훈 나오고 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요. 다 나오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다 나오라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경선에서 한 명을 뽑겠죠. 그럼 지금 지지율 가지고 뽑자고 하겠죠. 네. 지지율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잖아요. 김문수죠. 김문수 씨는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본인의 건강이 이상해서 약을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누군가가 패널이 했더니 그거 그래요? 매우 화내면서 나이 들어서 약 먹는 건 당연한 거지. 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 예. 약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좋아요. 그럼 네. 김문수 씨 다 그런 거 극복할 수 있고 자기는 1등으로 나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1위니까. 예. 그럼 나오시라고. 예. 너무 좋잖아요. 나오시라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어제 중앙일보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 아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윤석열이가 정말 그 검사 때 수사를 잘했을까? 한동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와요. 뭐 빌드업이 좀 들어갔나요? 들어간 거죠. 이미 들어간 정치 거죠. 재개를 앞두고? 한동훈을 이제 아하. 키워줘야 되겠다는. 근데 그거 들어갔죠. 그다음에 예? 김근식. 야, 내가 0.2, 내가 2%로 졌는데 내가 부정선거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부정선거 진 나도 가만히 있는데 니네 왜 이러니? 이래서 이제 부정선거 가지고 또 난리를 좀 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또 맞는 말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혹은 이준석이나 뭐 이런 보수 측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서로 이합 집산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은 하겠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렇게 그냥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경선해가지고 후보 한 명 내면은 서로 대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들이 합심을 하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지 못해서 우후죽순으로 네. 나온다? 그러면 그냥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경선해가지고 제대로 한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는 안 발생하겠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0.73%를 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내란과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세력의 지금 싸움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 선거가 어렵고 사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기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나도 나갈래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참 조기 대선 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될 텐데 해야죠. 일단은 이준석 어제 케네디 오바마도 40대 이제 대통령 했는데 하라고 하세요. 뭐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도 조기 대선 얘기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민주당 내부도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연휴 기간 내에 김경수 전 지사가 좀 쇼킹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경쟁 그다음에 좀 주목을 받는 뭔가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연휴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화가 나 있죠. 화가 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정치인이 그 설날에 내는 메시지로는 네.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시점에 대해서? 그럼 예. 설날 당일날 이렇게 내부적인 그러한 어떤 지적을 하냐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고 더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김경수 전 지사도 예. 우리 당을 떠나가지고 당원들을 1,000원짜리 당원으로 호칭했던 그러한 사람들하고 인식이 똑같았구나. 네.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분들과 정확히 인식을 같이 하는구나. 여기에 굉장히 당혹감을 표현하고 조금 곤혹스러워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사과의 주체는 이재명 대표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3년 9월에 민주당을 배신하고 민주당의 당대표,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가 당대표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손잡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네. 그 사람들이 배신자고 그 사람들이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을 떠났는데 누가 누구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물론 통합도 중요하고 협치도 중요하지만 네. 사과의 주체는 서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원들은 우리가 대통령 출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의 리더십 그것도 필요하다. 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잘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당원들은 통합을 하고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뭔가 좀 개혁적인 정책을 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그냥 과거에 내가 누구를 모셨다.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인사를 나눠 먹기식 인사를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그런 우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확실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네. 정말 인사도 받고 농공 행사를 하더라도 뭔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해야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다. 내가 이런 정치 세력으로 뭉쳐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당원들의 이 생각, 민심, 당심을 좀 전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네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성찰을 해야 된다. 부족함을 뭐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패배 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된 탓에 대선 평가도 못했다. 또 패배 책임은 문재인 전 정부에 떠넘겼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이제 민주당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단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은 하고 있는가? 네. 자기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조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네. 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시점에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나 아니면은 극우 보수들의 세력이 좀 더 준동되어 가지고 헌재를 공격하고 대한민국에 마치 자기네들밖에 없는 것처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민주당의 내부를 또 흔들어대면서 네. 민주당의 이재명 너밖에 없느냐. 너가 지난번에 우리 당에 한 걸 생각해봐라. 우리한테 먼저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인가.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런 말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네.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내놓은 얘기는 너 먼저 나한테 사과해라. 너 때문에 우리 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많지 않니? 네가 미안하다고 하고 네가 먼저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네. 우리를 모셔가라. 이제 이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뭐 섭섭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서로 간에 싸움을 하다 보는 혹은 뭐 경선이든 뭐든 선의 경쟁하더라도 섭섭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누가 누구를 더 그렇게 끔찍하게 상처 입혔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론은 누가 누구에게 더 피해를 많이 줬는가?
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논점에서 네. 김경수 지사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든 안 벌어졌든 간에 그 당시를 떠나서 현재까지 김경수 지사나 뭐 임종석 실장이나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만들어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조국 전 대표라든가 뭐 그 당시 노영민 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 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이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그 정부 네.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들어갔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들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이모와 이꼴로 만들어 놓게 된 단초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선 지금 그게 이낙연과 이재명 간의 경선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 상당히 이게 데미지가 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문제 제기도 사실은 이낙연 측에서 제기한 거 맞잖아요. 우리가 뭐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그렇게 끔찍하게 데미지를 입힐 만한 문제 제기를 꺼내서 그것을 저쪽에 그 말이 안 통하는 저쪽 당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 저쪽 당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10년 넘게 공격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 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이 없나요? 그들은 오히려 더 그 책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에 선후가 있는 것이고 네. 이래도 다 이렇게 그 고과가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네가 지금 세니까 너가 지금 일경체제로 가니까 우리한테 빨리 사과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 번째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런 문제 제기도 엉터리 같이 제기했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경선에서 이기고 싶었겠죠. 근데 경선에서 졌어요. 그러면 제일 쿨하게 해야 되는 거는 경선 불복을 인정하고 대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낙연 대표의 태도는 경선 불복 사실상 뭐 플러스 예. 오히려 저쪽 당에 유리할 만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거였잖아요. 그리고 0.73% 잘못으로 그러니까 부족해서 지게 만든 거는 누구 탓이라고 솔직히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니네가 사과 먼저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0.73 중요하잖아. 우리를 안 데리고 가면 니네들 망해. 이렇게 협박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이번에 되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이번에 또 대선에서 지게 되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포용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 이쪽에는 김부겸이 있고 저쪽에는 김경수가 있어. 신경 좀 써라. 초창기에는 좀 더 뭐 경쟁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참고 넘어가야지. 무슨 뭐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그럼 과연 옳은 태도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자, 지금 이 상황, 김경수, 뭐 임종석 등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간 뭐 친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인사들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활동해오던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김경수 전 지사 뭐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캠프도 이번 달에 만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 이제 민주당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판단은 또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아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로 드러나겠죠. 그럼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볼 때 뭐 통합이라는 것은 이거 뭐 디폴트 값이니까 통합을 뭐 당장 지금 해라 사과해라 통합을 해라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것인가 내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두 분 가시 그냥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예. 그 임종석 전 실장님이나 네. 김경수 전 지사님 그리고 뭐 여러 대권 주자들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보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트 플레이, 시간차 공격으로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를 마구 이렇게 타격하는 게 네. 조금 너무 인위적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선 뭐 경쟁을 하더라도 뭔가 좀 윤석열 내란숙에 국민의힘과 싸워서 당원들과 지지층에게 누가 더 잘 싸우는지 얼마나 어떤 효능감을 주는지 이런 네. 걸로 경쟁해야지 뭔가 그냥 4-5명이 그냥 네. 뭔가 좀 짰듯이 아하. 정말 정무 기획자가 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누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런 사실은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메시지를 잘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안 하던 메시지를 내니까 이거 뭐 누가 조금 기획한 게 아니냐. 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뭔가 좀 경쟁을 하려고 그래도 독자적으로 뭘 해야지. 뭔가 그냥 뭐 배구팀 같아요. 요새 그냥 시간차 공격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방 국민의힘 배구팀을 공격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냥 우리 민주당의 제일 그 잘 나가는 세터 그냥 머리를 그냥 배구공으로 마구 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관중들이나 지지층들이 화가 나는 거죠. 조금 그런 거보다는 네. 국민의힘과 경쟁해서 누가 더 잘하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예. 득표에 영향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조금 조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뭐 못다한 말씀 다음 주에 또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